그걸 말이라고. 아이 당연히 갖고 싶지. 아이 장난하나. 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PC나 노트북을 만드는 제조사는 보통 고급형, 중급형, 그리고 고급형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HP 오맨은 HP의 여러 브랜드 중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브랜드죠. 2023 LCK 공식 후원사라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그러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HP 오맨도 진짜 스펙 미쳤습니다.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HX P코어와 E코어를 합쳐서 24코어 32스레드를 구성하고 있고요. TGP 175W를 지원하는 GeForce RTX 4080이 탑재가 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하이엔드,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성능, 최신 사양 이러한 뜻에 맞는 제품이기도 하죠. 자, 그럼 제가 이 제품 어떻게 썼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박싱을 해봐야겠죠. 패키지를 열면 제품의 설명서가 보이고요. 우측 박스에는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에 잘 감싸져 있는 본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꺼내보면은 영롱한 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로고 반짝반짝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330W를 지원하는 전용 어댑터가 정사각형입니다. 길쭉한 것만 보다가 이 정사각형을 보다 보니 새롭기도 한데 좀 크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USB 타입 A 정도가 하나가 달려 있어서 휴대폰이나 다른 액세서리를 충전하는 용도가 있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요. 2022년에 출시된 오맨 대비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다, 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예전에 많이 봤었던 오맨의 느낌,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아무런 패턴 없이 중앙에 로고만 위치해 있고요. 이것 때문에 누가 봐도 오맨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오맨 로고를 자세히 보면은 초록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좀 오묘한, 좀 고루한 느낌의 마름모더라고요. 바디는 무광에 전부 검정색을 활용했습니다. HP에서는 섀도우 블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깔끔한 느낌,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물론 무광 특유의 지문이 잘 묻는 좀 요런 점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판도 지지를 하는 부분과 통풍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면은 좀 굉장히 깔끔했고요. 각을 제대로 잡은 좀 고루한 모습이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17.3인치가 되다 보니까 처음 제품을 받게 되면은 우와 하고 좀 이 크기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14인치나 15인치 좀 이러한 것들보다는 크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실측 무게는 2.88kg이더라고요. 포트 구성은 이 정도는 되어야 좀 제가 극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도 본받으세요. 우측에는 타입 A가 두 개가 있어서 일반적인 USB 방식을 활용하는 키마를 꽂을 수가 있고요. 반대편, 이 좌측이죠. 이쪽으로 가면은 SD카드 리더기와 오디오 콤보를 포함해서 썬더볼트 4, HDMI 2.1, 미니 DP, 충전이 지원되는 타입 A, 이더넷 포트, 파워 커넥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입 A의 개수는 참 마음에 들었고요. 웬만한 게이밍 노트북에서 볼 수는 없는 이 SD카드 리더기도 보이죠. 그리고 모니터를 확장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썬더볼트 4, 미니 DP, HDMI 2.1 이것들 통해서 트리플 모니터 출력이 가능한 거니까요. 내부도 기존 오맨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오맨을 구매하셨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질 정도고요. 바닥면에서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제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과 뒤편으로 뜨거운 공기를 배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17인치라서 공간 활용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팬이나 히트파이프나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부의 확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M.2 슬롯이 2개, 램 슬롯이 2개씩 있는 게 보이고요. 램은 하이닉스 램을 2개를 꽂아서 32GB 세팅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저장 장치는 우측 슬롯에 웨스턴 디지털 SN820 1TB가 들어갔습니다. SN850 OEM 버전이죠.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제품 쓰고 있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은 83W인데요. 구성이 비슷한 스펙에서 최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양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전력 프로세서처럼 10시간이 넘게 활용하는 그러한 것들은 좀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게임용으로 훌륭합니다. 일단 보면 알겠지만 크기도 17인치라서요 시원시원하고요. 안티글레어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이엔드는 QHD 해상도에 240Hz는 기본인 것 같아요. 당연히 고속 촬영을 해도 240Hz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화면 최대 밝기는 350니트를 지원합니다. 스펙시트 상에서는 300니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봐도 더 밝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sRGB는 97%, P3는 한 75% 이 정도의 수준인데요. 표준 색역대 정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죠. 색상 정확도는 꽤 훌륭합니다. 청록색 정도만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고요. 나머지
나머지 색은 굉장히 우수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힌지 각도가 딱 요 정도로 좀 평범한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힌지 구조를 봤을 때 이 180도까지 지원을 해도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요 힌지가 좀 약하다, 좀 그런 말들이 좀 들리는데요. 화면을 열 때는 당연히 모든 노트북들이 흔들흔들하죠. 쓰고 있는 책상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다면은 타이핑을 할 때나 뭐 게임을 할 때나 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흔들린다면은 책상의 유격을 없애면은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찰칵찰칵하는 기계식 키보드 감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런 게 진짜 게이밍 노트북이지, 좀 요런 느낌이 드는 키보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명확하죠. 확실한 피드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게임을 하면서 엄청난 장점일 테지만 공공장소에서 활용할 일이 있다거나 조용하게 타이핑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활용을 해야 더욱 느낌이 살아나는 키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7인치의 크기지만 이 우측편에 숫자키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트랙패드는 다른 노트북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좌측에 매크로 키가 있잖아요. 제 경우에도 이 왼쪽 손이 위치를 잘 못 잡아서 좀 버벅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 노트북을 쓰면서 적응이 조금 필요할 듯 하고요. 적응이 된다면은 뭐 매크로 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키들이죠. HP 오멘 17은 뱅 앤 올룹슨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2W 2A와 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기본 2A가 살짝 붕 뜨는 좀 그런 소리가 난다면은 이 B&O 스피커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밑으로 깔리면서 정리가 되는 좀 그런 소리라서 무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듯 싶고요. 확실히 게임용이라서 저음 쪽이 조금 강화가 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벤치마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대벤치 R23은 싱글코어는 2097점, 멀티코어는 28840점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모바일 데스크탑 CPU와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크로스마크 벤치마크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벤치마크 툴인데요. 종합점수 2341점이 측정되었습니다. 데스크탑 CPU와 비교해도 전혀 다른 점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본 장착되어 있는 웨스턴 디지털 SN810의 속도는 쓰기 읽기 모두 굉장히 좋죠. 3D마크의 경우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 3D마크 설치해서 직접 돌려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아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겠죠.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파티클 테스트도 데스크탑용 RTX 4070 Ti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게임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을 하는 용도로 쓴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성능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냐? GPU, CPU 모두 당연히 최상위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CPU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 고성능을 발휘하는 P코어의 구조는 8코어 16스레드로 되어 있고요. 효율이 좋은 2코어의 구조는 16코어 16스레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24코어 32스레드라는 말도 안 되는 코어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대 터보 클럭이 5.4GHz입니다. 캐시도 데스크탑과 동일하고요. 그렇다 보니 실제 측정되는 성능이 데스크탑과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수치는 끝판왕급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3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그리고 13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전부 비슷한 체급의 데스크탑 CPU와 비슷한 성능이 측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 환경에 맞는 프로세서를 선택하면 좋겠죠. 이제는 괜히 노트북이라고 해서 성능 안 좋지 않을까? 이런 편견은 없애도 좋을 듯 싶습니다. 벤치마크를 통해서 성능 좋은 거 알았다면 게임으로도 확인해봐야겠죠. 모든 게임의 옵션은 QHD 해상도, 선택 가능한 최고 옵션, 렌더링 스케일 100%,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는 적용시키지 않고 게임을 진행해봤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평균 78프레임, 하위 1%가 28프레임 정도 나오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충분히 잘 나오고 있지만 하위 1%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의 경우도 평균 프레임은 상당히 높지만 하위 1%는 조금 낮게 측정됩니다. 호라이즌 제로던의 경우는 평균 125프레임, 하위 1%가 50프레임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할 테고요.
디아2부터는 언더볼팅을 적용시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위 퍼센트 방어가 엄청나거든요. 게임마다 CPU의 로드율도 다를 거고 그에 따라 최적화된 언더볼팅 값도 다를 텐데요. 디아2 한정으로 일단 언더볼팅을 적용한 후의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오버워치2의 경우도 풀옵션에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죠. 언더볼팅도 적용해봤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조금 떨어졌지만 실제로 하위 퍼센트가 20프레임 정도 상승하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배그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에서 각 상황에 맞는 언더볼팅을 통한 최적화가 진행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 특정 브랜드에 친화적이기도 하고 옵션을 선택하면서도 CPU 로드율도 다를 테고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디아블로2나 오버워치2 같이 최적화된 언더볼팅 값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RTX 4080의 TGP는 175W 제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CPU 전력도 60에서 70W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름에 맞게 전력도 꽤나 많이 소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의 경우는 GPU는 80도까지 확인이 되었고 CPU의 경우는 편차가 있긴 하지만 배그 기준으로는 평균 80도 중후반을 보여주더라고요. 데스크탑 기준으로는 많이 높은 편이지만 노트북 기준으로는 꽤나 선방을 해주고 있는 쿨링 시스템이라 역시 최적화만 더해준다면 지금보다는 더 쾌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멘은 당연히 전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해서 확인해봐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능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고성능으로 둘 건지, 에코 모드로 둘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펜 RPM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기본이죠. 그리고 GPU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두어도 외장 GPU에 강제로 할당을 시키거나 로드율이 낮으면은 옵티머스 모드로 들어가거나 이게 아니어도 애초에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능 역시도 꼭 알고 가야 할 테고요. 그리고 언더볼팅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저는 마이너스 0.125V까지 내렸는데요. 디아2 레저렉션의 하위 퍼센트가 엄청나게 방어가 됐기 때문에 한 0.1V까지는 내린 후에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플러스를 시킬지 마이너스를 시킬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장단점은 이미 제가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울트라북이나 저전력 APU를 탑재한 노트북 대비 무겁고 크기로 인해서 휴대하기 편하지도 않고요. CPU와 GPU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열을 잠재우기 위해 팬 RPM이 빠르게 돌고 여기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이엔드로 갈수록 당연히 비싸지죠. HP 오멘 17 역시도 이 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깔고 간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이어가 보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댑터의 크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넣어줘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기존 HP 전용 어댑터를 발전시켰어도 더 좋았을 듯 싶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좌측 매크로키는 좀 적응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이 왼손의 위치를 못 잡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환경에 맞는 언더볼팅 값을 찾고 적용시켜야 조금 더 원활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게임의 최적화 값을 테스트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경우는 하위 퍼센트 방어가 확실하게 됐었죠. 요런 것만 인지를 하면은 확실히 신형 칩셋 바를 받는 기가 막힌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HP 최상위 브랜드의 최상위 성능답게 웬만한 데스크탑 가지고 와도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 쭈구리가 됩니다. 쭈구리가 돼요.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HX TGP 175W를 지원하는 지포스 RTX 4080. 야, 진짜 이거 스펙 웅장합니다. 갖고 싶게 말이죠. 갖고 싶다. 화면도 IPS QHD 240Hz, 실측 350니트 수준으로 고해상도 고주사율 밝은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내부 외부 확장성은 탑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RGB를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이 단정한 디자인 또한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HP라는 브랜드에 대해 호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오멘을 활용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겠죠.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인 RTX 3080ti와 12세대 인텔 코어 i7 12800HX가 탑재가 된 제품이 출시가 400만원 전후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성능 향상 대비 가격 상승은 최대한 좀 억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스펙 보고 오멘 브랜드 보면서 500만원 넘을 줄 알았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멘을 활용하고 나서 성능이나 여러가지 느낀 점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영상인데요. 제가 테스트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그걸 말이라고. 당연히 갖고 싶지. 장난하나.